너냐? 길거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싸움 천재인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대립하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여기 자칭 길거리 싸움 최강자 상구. 야 상구야! 얼마 전 상구는 일진 패거리를 조지는 중에 한 방해 차량을 만나게 되는데요. 비켜달라는 경적 소리에 무작정 차량으로 돌진했죠. 본네트 위로 올라간 상구는 묻지마 앞유리를 치기 시작했고 차량 파손 재물 손괴죄로 구치소 생활을 하다 나오게 됩니다. 이거 안 먹어. 아 먹어. 안 먹어 새끼야. 아이고 야 상구야 이것도 먹어 이 새끼야. 어? 야, 그동안 뭐 엠빈 새끼들은 없었니? 그리고 상구에겐 단짝 문제가 있었고 오래 우정을 쌓은 만큼 소중한 친구였죠. 한편 격투기 특성화 고등학교인 설원에서는 격투대회 출전권이 걸린 교내 파이트리그가 공식적으로 열리고 있었고 민국이 화이팅! 야, 넌 정신 차리고 화이팅! 친선전이니까 부상 안 당하게 조심해. 우승하면 프로 데뷔를 할 수 있어 싸움 좀 한다는 학생들이 모였죠. 대충 할게. 죽지 않을 만큼. 명수야 연습한 대로. 그중 우승 후보 민국은 짱답게 누가 와도 두렵지 않았고 친선전 상대인 병수도 무에타이를 배운 실력자지만 민국은 병수의 공격을 다 피하며 침착하게 경기를 리드해 갔죠. 그리고 빠른 게임을 위해 시간을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났음에도 기어오르지 못하게 비매너적인 행동을 보이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선 죄책감은 1도 없는 최강자였죠. 그날 오후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모인 민국. 가서 술 갖고 와. 하필 방문한 곳이 문제의 어머니 가게였고 저 신분증을 갖고 오라면 갖고 와. 오늘 설한 민국 오빠 리그전 승리 기념전인데 뭐 하는 짓이야? 영문을 모르는 문제는 당연한 절차를 밟는 것인데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끌려나가게 됩니다. 급기야 다수의 발차기에 계속해서 맞을 수밖에 없었고 민국은 멋진 퍼포먼스를 뽐내기 위해 남의 가게 대문 앞에서 강력한 한 방을 선보이게 되죠. 그렇게 문제는 잘못 없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날 밤 소식을 들은 상구. 나 상구다. 상구는 민국을 찾을 방법으로 설한의 장우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장우와는 어린 시절부터 잘 지내온 친구 관계였죠. 무슨 일이냐? 나한테 연락을 다 하고. 니네 설안에 민국이라고 있냐? 뭔데? 문제가 여기서 다구리 당했다. 난 걔한테 안 돼. 야 이장우. 그리고 걔네 아버지 극도가르대 연맹 총재고 KFU 격투기 회장이다. 잘못 건드렸다간 극도가르대 KFU 전체를 상대해야 돼. 그냥 부르라고. 그래도 민국을 만나고 싶은 상구는 장우의 도움으로 나를 잡게 되고 길거리 싸움 무패의 짬으로 빨리 복수하고 싶었죠. 너냐? 그러나 어이없는 민국. 긴 대화가 필요 없던 두 사람은 바로 붙게 되고 상구가 먼저 공격해보지만 가볍게 피하면서 반격하는 민국의 실력이 더 좋았죠. 접은 적 없던 상구는 일방적으로 맞게 되고 리그에 이어 길게 끌고 싶지 않은 민국은 극진 가라데 발차기로 끝내버립니다. 문제를 찾아간 상구. 상구야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 괜히 나 때문에. 문제가 당한 만큼 상구는 반드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설왕고에선 병수의 부상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해지세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입니다. 이건 이사장님 결정이야. 명수가 부상을 당해 장우팀은 선수 충원이 필요하고 그 결정은 팀 리더인 장우에게 추천 권리가 있어. 장우는 건의를 하였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부상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장우를 돕기로 한 혜지쌤은 전학생 한 명을 새로 받기로 합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경기 중엔 제어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거든요. 무서울 것 없는 민국 패거리는 선생님의 말씀조차 무시했고 혜지쌤, 왜 그러지 나한테? 교내리그 경기에서 고의로 상해를 입히면 퇴학 사유야. 그중 민국은 어떤 파이터가 새로 오더라도 전혀 걱정되지 않았죠. 다음날 혜지쌤이 데려온 전학생은 바로 상구. 상구는 장우와 혜지쌤의 도움을 받아 설왕고에 입학하게 됩니다. 오직 민국을 꺾기 위해서였죠. 이게 누구야? 민국은 상구를 보자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했고
장훈의 무에타입으로 갈 거야. 무에타이브. 상구야, 이쪽이야. 민국 패거리 역시 다시 조질 날만 기다려지는데 상구는 비록 한 번 졌지만 전혀 기세에 눌리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아니란 걸 알아 탐색 후 다시 기회를 보기로 합니다. 장호를 따라 부서를 둘러보는 상구. 방문한 곳은 쿵푸부였는데요. 상구야, 얘 30초만 때려봐. 장난 아니야? 장호의 어이없는 요청에 굳이 왜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왕 입학한 거 제대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먼저 선빵을 날려봅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공격에도 전혀 맞지 않았고 오히려 단 한 방에 눕게 되죠. 그렇게 다시 한번 벽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가 피하기로 맘먹으면 넌 따라다니다 지쳐서 질 수밖에 없다. 우린 케이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5분 동안 어떻게 싸울지 계산하고 움직인다고. 아니, 뭐 그래서 길바닥에서 싸우던 그대로 할 거면 승산 없어. 상구는 장호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잠시 후 꽝셔틀. 콜라 10개. 민국 패거리가 찾아와 시비를 거는데 10만 원 거슬러 알아? 마침 잘 만났다 생각했죠. 썸쇼 준다. 너넨 계산도 안 되게 생겼다 야. 뭐라고 했니? 민국에겐 졌지만 졸개들은 상대적으로 쉬워 보였고 예상대로 특별한 기술 없이 기존에 하던 길거리 스타일대로 선빵을 치니 쉽게 끝나게 됩니다. 아 그게 아니라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받는. 그날 밤 미안해 할 거 없어. 잘 들어. 지금 장우 팀에 남은 건 광욱이야. 광욱이 이길 자신 있냐? 아 그건 해봐야 아는 건데. 벌어진 일을 알게 된 민국은 재밌어졌고 이번에 우승 못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냐? 우리 당장이라도 회장님의 밟아주고 가업은 어떻게 되는 싶었지만 공식 대회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죠. 거야? 이번 교내 리그전 우승 못하면 니들 그날 나한테 다 뒤지는 거야. 진짜야. 상구가 다음에 찾아간 부서는 크라부마가부. 이렇게 셋이 같은 팀이었죠. 여긴 크라브마가 주장 광욱이. 우리 이제 한 팀이다. 누구 마음대로. 우린 프로데뷔 추천권 따려고 하는 건데 넌 뭐냐? 민국이 잡아줄게. 상구는 큰 포부를 보였고 못 잡으면 넌 내가 죽인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광옥을 보러 간 상구. 도대체 크라부마가가 뭔지 궁금해서 몰래 지켜보기로 하는데 생각보다 강해 보였죠. 본다고 뭐 알겠냐? 뒤이어 다른 부서도 몰래 보는데요. 흔한 복싱부와 생소한 카포에라 부를 보며 저게 실전 싸움에서 퍽이나 맞겠다 싶었고 그저 우습게 보입니다. 실전에서 기술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다고. 싸움은 선빵이지. 설안 격투기 특성화 고등학교 교내 리그전 대진표야. 3명 중에 2명이 이기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거지. 상구는 많이 회복한 문제에게 곧 있을 리그전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되고 질 생각은 안 하지만 막상 다가오니 내심 걱정은 되었죠. 자신 있지? 한편 혼자 훈련 중인 장우는 인기척에 돌아보는데 우승 후보 민국이었죠. 연습 열심히 한다. 데뷔해야지. 프로 데뷔. 장우야. 전학생 새끼 여기 왜 온 거냐? 장우는 말하지 못했고 복수하려고 온 거겠지. 뭐냐? 민국에게 생각하지 못한 특급 제안을 받습니다. 계약서. 너만 사인하면 돼.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라 사인만 하면 리그전은 의미 없었죠. 미리 스카우트 하는 거야. 민국의 의도는 공식적으로 리그전은 진행하되 3대3 경기니 알아서 잘 지라는 조건이었고 장우는 제안에 넘어갑니다. 상구를 찾아간 장우. 뭐냐? 민국이가 너한테 기회를 주겠대. 상구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고 상구야, 난 프로리그 가야 돼. 뭐? 이쯤에서 설안 떠나라. 민국이 걱정되냐? 이게 내 마지막 경고야. 불과 몇 시간 전에 봤던 장우의 모습이 아니었죠. 문제를 만나고 돌아가던 상구는 괴한으로부터 기습을 당하고 선빵을 맞긴 했지만 길거리 싸움이라면 자신이 있었기에 반격해봅니다. 그러나 무기를 든 상대의 공격을 맞자 힘을 쓸 수 없었고 그대로 부상을 당하게 됐죠. 병원 치료를 받기엔 시간이 아까운 상구는 집에서 응급조치만 한 후 왠지 민국에 지신 것만 같아 분노하게 됩니다. 민국아! 아 학교 안 간 지 이틀째래. 갑자기 상구의 부상을 들은 민국은 놀라게 되고
사실 같은 팀 장우가 꾸민 일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잠시 열이 식은 상구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혜지쌤이 찾아왔고 여긴 어떻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상구야, 바로 얘기할게. 교내 리그에 참가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게 있다며 듣게 됩니다. 먼저 잠깐 내 소개를 해야겠네. 설한 교내 리그 최종 결정권자기도 해. 그러나 관심밖이었는데 상구야, 프로 꿈이 있다면 우리 설한에선 널 도와줄 수 있어. 뜬금없는 제안을 받죠. 며칠 뒤 교내 파이트리그가 열리게 되고 첫 번째 경기는 장우팀의 크라브마가 광욱과 카포에라 용섭이 진가 스텝으로 킥을 날려보지만 광욱은 가볍게 피하고 복싱, 레슬링, 주짓수까지 겸비한 크라브마가의 살상무술로 리드하며 하체 관절기로 탭을 받아내죠. 그렇게 장우팀은 첫 승을 따게 됩니다. 이어서 쿵푸 민섭과 무에타이 장우의 두 번째 경기. 민섭은 상구를 가볍게 이긴 실력자였지만 장우의 변칙적인 공격 후 플라잉 니킥 한 방으로 경기를 쉽게 가져갔죠. 크게 데미지를 입은 쿵푸 민섭은 체급 차이도 극복하기 힘들어 밀리게 되고 장우팀은 2승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뭔데? 길바닥 파이터 엄상구 씨, 당신이 진짜 뭘 아십니까? 뭐냐고. 다음날 문제는 특징에 2승으로 대해서 실점 내가 경험 한번 없이 설명을 올라온 한번 상구에게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무에타이는 발을 사용해서 접근을 막아. 변칙 기술이 진짜 위험하다 이거야. 이론으로만 듣게 됩니다. 과무기에 크라브마가. 이건 군대에서 배우는 아주 살상 무술이야. 엄청 무서워. 너 죽을 수도 있어 이 새끼야. 상구는 솔직히 안 믿겨졌지만 배워서 나쁠 건 없다며 생각이 자, 바뀌고 그다음 용섭이의 카포에라. 닭과 원숭이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 진가라는 이 스텝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폭발적인 점점 빠져들죠. 너가 만약에 이제 결승까지 왔다. 이 민국이의 극도 가라데야. 이거의 원조는 채배달 선생님이야. 손을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야. 그리고 일전에 한번 당한 변칙 터치라이즈인 킥 공격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잠시 후 복싱부 병준을 찾아간 상구. 어깨 너머로 복싱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마침 병준이 초보로 보이는 상구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뭐냐?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몸 쓰는 것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그날 오후 늦게까지 스텝과 자세를 배우며 처음으로 기술을 배우게 되죠. 다음날 상구는 광욱의 부서 크라브마가를 보며 눈대중으로 습득하고 빠른 시간 안에 기술 하나를 알게 됩니다. 다시 이어진 파이트리그에는 복싱부 용섭과 미국의 졸개가 붙게 되는데 어려움 없이 용섭의 펀치로 쉽게 끝났고 다음 대진에선 교내장 민국과 크라브마가 중위가 만나 큰 반전 없이 미국이 승리합니다. 미안해. 내가 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김민구, 그날 밤 민국의 교육 현장에 혜지쌤이 뭐 하는 거야, 나타나고 지금? 마침 상구도 지나가다 이 상황을 보게 되죠. 네가 때렸니? 괜찮을게 가라고요. 제발 가라고요. 근데 혜지쌤 왜? 모두 다 내가 관리하는 선수들이야. 혜지쌤은 민국이 벌인 일을 참을 수 그러시겠지. 없었는데 너 좀 잘하나 보다. 민국의 막말에 뺨을 치게 됩니다. 맞은 민국이 반격하려 하자 상구가 맞게 됐고 진짜 사기나 봐. 대회를 위해 지금은 자리를 피하기로 하죠. 복수를 바라며 훈련에 집중하는 상구는 민국에게 당했던 그 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초 체력부터 근력, 기술 연마까지 차근차근 배우는 마음으로 단계를 밟아갑니다. 이제는 어깨 너머로 보기보다 광욱에게도 코칭을 받게 되고 배울수록 발전 속도는 누구보다 빠르게 상승했죠. 단 며칠 만에 가르침을 주었던 광욱보다 강해지는데 상구는 카포에라 용섭을 찾아가 묻지마 공격을 시작하고 일명 도전 깨기로 그동안 훈련했던 중간 점검을 용섭과 겨뤄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변칙 스타일이 민국과 비슷한 점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뭐 하자는 거야? 그냥 그게 다야? 지난번 그 변칙 스타일 한번 볼 수 있어? 그날 저녁 문제는 상구가 당한 그 터널을 둘러보면서 CCTV를 발견하는데요. 이거 한번 봐봐. 녹화본을 운 좋게 받아 장우가 벌인 일이란 걸 알게 됩니다. 야, 나 이거 은정쌤한테 보낸다. 뭐 할 말 있어? 저 민국 팀으로 보내주세요. 갑자기 왜? 장우하고 케이지 안에서 경기해보고 싶어서요. 그런 이유로 갑자기 팀을 바꿀 순 없어. 대회를 앞두고 결심한 상구는 배신한 장우를 밟고 싶었고 이것 좀 보세요.
영문을 몰랐던 혜지쌤은 마침 은정쌤을 통해 상구가 왜 저러는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건데? 네가 왜 민국이 팀으로 들어가냐고. 소식을 듣게 된 문제는 상구를 말려보지만 소용없었고 알고 보니 상구에겐 결승 대진에 대해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장우가 크게 다칠 수도 있어. 오히려 자신과 싸워서 친구를 덜 다치게 하고 싶었죠. 아니 결승을 앞두고 선수를 맞바꾸다니요. 같은 팀원을 폭행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어. 선수 보호 차원이야. 정말 어제 일 때문이야? 김민국, 난 설한 이사장님 대리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예의를 지켜. 결국 결승 대진은 변경됩니다. 결승을 하루 앞두고 민국 패거리를 찾아온 상구. 우리 민국이 왔네. 민국이 아지트에서 패거리들을 조지며 민국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상황을 본 민국은 어이없었죠. 네가 장우랑 붙으면 이기겠지만 네. 너 말고 장우를 이길 놈은 없는 것 같은데. 상구의 제안은 우승이 목적이면 자신이 이쪽으로 와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힘이 없는 걸 확인해줬기 때문이죠. 못 잡으면 그럼 내가 네 빵 셔틀 하지 뭐. 승전의 날이 밝았고 주장을 맡은 광욱이 합기도 민철과 붙게 되고 그라운드에 약한 상대로 안바를 시도하며 1승을 가져갑니다. 결승 두 번째 경기에선 짱 민국과 졸기였던 나미가 붙으면서 원래도 때리고 맞는 관계였는데 혜지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줬죠. 1대1인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인 상구와 장우, 체급적인 면에서 우위인 장우가 타격을 적중시키며 리드하는데요. 이대로 끝나나 싶었지만 상구는 포기하지 않았죠. 난 그냥 싸워. 그냥 날 증명하려고 싸는 거야. 빵 셔틀은 되기 싫은 상구는 민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힘을 내고 자신을 이끌어주고 도와준 장우를 무차별 폭격하며 다운시킵니다.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했던 전략은 빵 셔틀과 결국 맞바꾸게 되죠. 정식 경기가 아닌 싸움은 용납할 수 없어. 상구는 민국을 찾아가려는데 민국이 잘못 건드리면 혜지쌤이 막지만 소용없었고 아직 문제의 복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만두더라도 해야만 했죠. 민국의 우승 파티가 열리고 있는 아지트에 찾아간 상구. 상구는 오직 민국을 밟기 위해서 이날만을 기다렸고 걸리적거리는 졸개들은 빨리빨리 치워버렸죠. 드디어 케이지에서 만난 상구와 민국. 민국은 일전에 길거리에서 눕힌 적이 있었기에 전혀 긴장조차 안 됐는데 상구 역시 자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건 너무 싱거운데? 맞을수록 각성하는 상구는 설안에서 배운 각종 무술들을 떠올려 보는데 프라부마가 광욱의 펀치 제대로 적중하며 민국의 중심을 흔들어 놓고 다음은 카포에라 용섭의 변칙 스타일 킥, 다음은 길거리 스타일 펀치, 마지막으로 극진가라데 민국의 필살기인 회전 회오리 킥까지 적중하며 문제의 아픔을 통쾌하게 보여주고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전설의 파이터였습니다.